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시댁의 부당함이 있을 때마다 사이다를 날리며 커버를 해주는 신랑과 행복한 결혼 생활 중이라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 된 여자입니다. 아이는 아직 없고 30대 초반이에요. 저는 모든 사람이 말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신랑이 누나 셋이 있거든요. 신우들 중에서 둘째 신우가 유독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신랑 하나 믿고 결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옛날 사람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이 어쩌고 하시면서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와 신랑은 반반 결혼을 했거든요. 옛날에는 남자가 집을 해왔으니 그렇게 전통을 따지시려면 시댁에서 집을 해주셔야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없으시고 여자가 해와야 할 것, 아내로서 해야 할 일은 강조하셨습니다. 둘째 신우가 시어머니와 많이 친하고 많이 닮았는데 둘째 신우는 시어머니 옆에서 시어머니를 부추기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결혼하고 1년 정도 살 생각으로 시댁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금방 이사갈 집이라고 생각했기에 돈도 아낄 겸 가구를 저렴한 것들로 구매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는 결혼 비용을 반반 했습니다. 결혼 전까지 모은 돈도 비슷했어요. 그리고 최대한 양가 부모님의 도움은 받지 말자고 약속했죠. 요새 집값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둘이 모은 돈을 합쳐도 아파트 전세는 꿈도 못 꿀 정도라서 일단 임시로 살 작은 집을 구해서 살면서 좀 더 모아서 대출 끼고 전세로 나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구는 좀 저렴한 것들을 구매했지만 가전제품들은 이사 후에도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가격이 좀 있는 것들로 구매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어이없지만 시어머니와 신우들은 저희가 장만하는 가구와 가전제품을 제가 해가는 혼수라고 여겼나 봅니다. 신혼여행 다녀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어요. 휴일에 신랑과 집에서 뒹굴뒹굴하고 있는데 반찬을 주시겠다며 시어머니와 둘째 신우가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두 분이서 가구들을 스캔하시더니 시어머니는 무슨 이런 장난감 같은 가구들을 해왔냐고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고급스러운 느낌은 있어야지 이런 것은 오래 못 쓴다고 하시더군요. 신우는 옆에서 시어머니 거들며 이런 가구들은 이사 갈 때 전부 버리고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신랑은 소파에 앉아 있다가 이 가구들 제가 센스가 있어서 싸고 좋은 것들 구매한 것이지 얼마나 누나 같으면 이런 것들 이 가격에 절대 못 산다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신랑은 저에게 누나네 집 가봐서 너도 알지 않냐고 하더니 우리는 누나네 있는 가구 같은 것은 거저 가지라고 해도 안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얼마 쓰지도 못할 것들을 샀냐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아무리 잠시 살다 이사를 갈 집이라도 이사 가서도 쓸 수 있는 가구들을 해오지 그랬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생각이 맞았어요. 시어머니는 분명 제가 혼수로 저렴한 물건을 해왔다고 타박을 하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할 말 못하는 성격은 아니라 시어머니에게 톡 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나서기도 전에 신랑이 나서서 시어머니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이사 가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가구들인데 왜 그러시냐고요? 안 그래도 없는 집에서 자라 집도 하나 못 해오는 남자 만나 결혼한 저에게 신랑이 미안한데 왜 엄마는 아들 부끄럽게 이러시냐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래도 시집 올 때 혼수는 좋은 걸 해와야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신랑이 갑자기 발끈해서 혼수가 여기서 왜 나오냐고, 우리가 모은 돈으로 결혼하고 나는 집도 못 해왔는데 양심이 있어야지 우리 집에서 혼수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이냐고 화를 냈습니다. 매형은 매형네 집에서 집을 해줬으니까 누나가 혼수를 해간 것이고 나는 집도 못 해왔는데 땡땡이가 이해해주고 같이 돈 모아서 집 사자고 말해주는데 엄마는 고맙다는 소리는 못하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입에 개거품을 물고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누나는 엄마를 안 말리고 옆에서 부추기냐고 참 한심하다고 신우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신랑은 제 앞에서 이런 얘기를 엄마랑 누나에게 해야겠냐고 자기가 더 부끄럽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한숨을 푹푹 내쉬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둘째 신우는 더 이상 가구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 집이 시댁과 가깝다 보니 시부모님이 저희 집을 자주 들르시며 염탐하듯 하시는 일이 많았습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데 이건 뭐 신랑이 무시무시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아 하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어쩔 줄 몰라 하니 제가 오히려 신랑을 위로할 정도였어요. 신랑이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면서 어떻게든 멀리 이사를 가자고 난리였습니다. 여건상 쉽지 않으니 신랑이 꺼내든 카드가 친정과 합가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친정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싫었어요. 시댁과 생기는 트러블이 친정과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생각했거든요. 신랑이 술 좋아하시는 친정아빠를 어떻게 꼬드겼는지 친정부모님이 오케이 하셨습니다. 부모님 걱정하며 멀리 사는 저희 언니도 부모님 꼬드기는 일에 한몫했어요. 처음 살던 집과 계약 문제도 있고 해서 친정으로 저희가 들어가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시어머니와 둘째 신우가 저희 집에 평소와 같이 깜짝 방문을 하셨습니다. 너희 둘 다 일하니 살림이 말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시어머니는 저희 살림을 봐주신다고 저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신랑이 우리 살림 둘이서 잘 하고 있으니까 비밀번호 알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신우는 자기 같으면 엄마가 살림 봐준다고 하면 얼씨구나 하고 알려주겠다며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또 이 좁은 곳에서 언제까지 살 생각이냐며 이사를 얼른 가야지 하시는데 그때는 제가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 합가를 계획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합가라는 말에 시어머니 기대하는 눈치고 신우는 잘 생각했다고 우리 집에 아들 하나인데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소리를 하더군요. 신랑도 장난기가 발동했는지 합가하면 부모님 즐겁게 해드리면서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사 비용은 시어머니가 주신다고 하시는데 신랑은 처가로 들어가는데 그 이사 비용을 왜 엄마가 주냐고 하면서 깜짝 놀란 척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 놀란 표정으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는데 신랑이 차분하게 합가의 좋은 점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비용도 아낄 수 있고 이 기회에 못난 사위에게 안 좋은 말 한마디 안 하시고 칭찬만 해주시는 장인장모에게 효도도 몇 년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천진난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며칠간 시어머니 저에게 전화로 처가살이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통화할 때마다 시어머니께 신랑 하는 일을 누가 말리겠냐고 나도 친정에 들어가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남편 뜻을 따라야지 어쩌겠냐고 말씀드렸어요. 합가에서 한동안은 서로 조심하고 어색했지만 저녁이 되면 제가 서운할 정도로 신랑은 저희 아빠와 잘 놀았습니다. 엄마와 제가 밥 차리면 신랑이 설거지하고 아빠 꼬셔서 같이 쓰레기도 버리고 같이 청소도 하더군요. 신랑이 힘들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나를 커버해 준 것만큼 나도 커버해 줄 수 있다고 신랑에게 말했더니 신랑이 말하는데 울 뻔했습니다. 자기는 처가에 처음 인사를 왔을 때부터 너무 부러웠다고 처형이 동생인 저를 챙겨주는 것을 보고 우리 누나들도 자기에게 저랬다면 하고 생각했대요. 자기는 자기 부모님과 같은 부모가 아닌 장인 장모와 같이 자식과 친구처럼 얘기하는 부모가 되겠다고 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신랑이 본인 가족과 살면서 마음속에 상처로 남았던 일들을 감추고 사는 것을 알게 되어 짠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신랑이 친정 식구들에게 너무 잘하니 저도 자연스럽게 시댁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팔불출처럼 시댁에 가서도 자기 처가에서 사랑 듬뿍 받으며 재밌게 살고 있다고 자랑을 했어요. 저는 가끔 신랑을 꼬셔서 시댁을 찾아뵈었고요. 이제는 시부모님도 제 마음을 알아주시고 저희 친정에도 성질머리 더러운 아들을 데리고 살아준다고 고맙다 하실 정도가 되었습니다. 둘째 신우는 지금도 여전하긴 하지만 시어머니가 신우에게 너는 이상한 소리 말고 잠자코 있으라고 하시곤 해요. 친정에 들어온 지 2년이 넘었는데 이제 저희 곧 분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수 저희 힘만으로는 저희가 원하는 아파트 전세가 불가능해서 은행에게 보태달라고 졸라서 장만해야 하기는 하지만 크게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닙니다. 결혼 생활에서 사이다라 할 만한 것이 사라지는 것이 진정한 사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님님 말씀 지극히 옳은 말씀이네요. 이 사연은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감싸주느냐에 결혼 생활의 행복과 불행이 달려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사연이네요. 남편분이
진정한 남자시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